막 쓰니까 좋기는 해, 순간. 근데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? 아,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. 이제는 나를 택해줄 남자가 정말 없는 거구나. 이 나이 때문에 안 되겠다. 난 무조건 40 안에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일을 하면서 더 느꼈어요, 솔직히. 오늘은 좀 오랜만에 진중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피디님, 결혼하셨죠? 최근에요. 어때요? 결혼하기 전과 하기 후를 비교하면 결혼을 해서 진짜 좋은가요? 솔직하게 얘기해봐. 행복한 것 같아요. 행복하다. 어떤 부분이 좀 제일 행복해요? 유일한 편이 있다는 그거는 진짜 괜찮은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? 그런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하면서도 반대로 또 가끔 숨 막힐 때도 있어요. 보고 있을 텐데 그분이 괜찮아요?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라고 말하기 좀 어렵거든요. 아, 혼자 좀 있고 싶을 때? 네. 그럴 때 빼고는 그 외에는 다 괜찮아요? 네, 너무 좋아요. 요새 집 사기 힘들다, 돈 벌기 힘들다, 결혼은 지옥이다.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비혼주의자들이 정말 많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근데 저 역시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결혼을 해서 제가 아이를 낳은 또 아이 엄마잖아요. 결혼을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도 진짜 싫을 때가 있긴 해요. 후회한 적 있지 왜 없어, 솔직히 말하면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보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4가지를 들으면서 설득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당연하죠. 분명히 이거 보시는 분들은 100% 결혼하고 싶어질 거예요. 첫 번째입니다. 완전한 내 편이 생긴다라는 인생의 동반자가 생기는 거죠. 그게 그렇게 큰 거예요. 부모님 외에 주변에 내 편이 누가 있어요? 친한 친구. 근데 그 친구들이 나와 슬픔, 기쁨을 다 함께 해줄 순 없잖아. 그런 것 같긴 해. 타인이잖아, 타인. 그리고 진짜 내가 잘 됐을 때 나를 위해서 기뻐해주는 친구가 몇 명이나 돼요? 진짜 진심으로. 슬플 때는 뭐 같이 슬퍼해줄 수 있어, 위로해줄 수 있어. 근데 사실 축하해주기가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. 이렇게 피디님이 잘 됐을 때 정말 나를 축하해줬을 친구가 주변에 몇 명 있었어요? 거의 없었다. 저는 딱 1명 빼고 없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그 친구도 사실 속내를 모르죠.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일에 기반을 잡고 점점 잘 되니까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은 내 남편인 거야. 왜냐? 내가 잘 돼야 남편도 좋은 거잖아. 명품도 많이 사고.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. 봐봐, 와이프가 돈을 잘 벌어. 좋아 안 좋아? 좋아요. 그렇죠. 다들 이렇게. 근데 만약에 이게 내 와이프가 아니라 내 친구의 와이프가 잘 벌어. 질투나 안 나? 빡칠 것 같아요. 빡쳐. 배 아프죠. 근데 이게 내 와이프는 너무 행복하잖아. 내 편일 수밖에 없어. 왜냐?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이것도 물론 있지만 나랑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고 먹고 부대끼고 살아야 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잖아요. 가족이잖아, 가족. 이만큼 든든한 건 없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솔직하게 나이 들면 외로울 것 같아, 진짜. 안 외로운 사람 있을까요? 없죠. 연예인분들도 미운 오리 새끼예요? 그런 프로 하면 외로워 보이죠. 어찌됐건 간에 한 번 갔다가 오든 아니면 옆에 애인이 있든 뭔가가 있어야지. 진짜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쓸쓸하고 살짝 초라해 보이기까지도 하잖아. 근데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동거를 오래 해도 되잖아. 동거를 오래 해도 되기는 하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호적상에 어찌됐건 둘 다 가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 생기잖아. 동거는 하다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, 사람한테는.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실제로 대표님 같은 경우에 좀 결혼을 좀 늦게 하셨잖아요. 전 30대 후반에 했죠, 거의. 그러다 보면 굳이 안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결혼은 정말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왜냐하면 30대, 40대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50대 돼서 결혼하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시는 초혼의 여성들을 저는 보면서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. 이제는 나를 택해줄 남자가 정말 없는 거구나. 이 나이 때문에 안 되겠다. 난 무조건 40 안에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 일을 하면서 더 느꼈어요, 솔직히.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. 이건 현실적인 거예요. 두 번째입니다. 경제적 안정감과 내 집 마련입니다. 자, 봐봐요. 혼자 살아?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해요? 솔직히 필요 없어. 그럼 어떻게? 돈도 그냥 쓰게 되죠. 막 쓰니까 좋기는 해, 순간. 근데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? 혼자 살면서 돈 모으고 내 집 마련한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정말 악착 같지 않은 이상.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어찌됐건 나 외에 수입이 또 생기는 거고,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안정감도 생기고,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다 보면 집을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. 집이 마련되면 또 어때요?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거지만 똑같은
똑같아. 우리가 숙제하기 전에는 너무 하기 싫어. 하고 나면 어때요? 성취감과 이런 게 있죠. 똑같은 거야, 이것도.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한번 태어나면 저는 이런 거는 좀 해볼 만할 것 같아요. 근데 경제적 안정감이 생긴댔잖아요. 네.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20대, 30대 때 일을 되게 잘했고 돈 잘 벌었잖아요. 그럼요. 저 돈 잘 벌었죠. 다 샀죠. 빚지도록 샀죠. 결혼하면서 그걸 좀 내려놔야 되잖아요. 많이 내려놨어요. 스트레스가 있지 않아요? 그 대신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. 그거를 역으로 더 벌어야지. 더 벌면 돼. 라고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더 배를 벌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아가씨 때의 씀씀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씀씀이를 저는 이제 아이한테 쓰고 있죠. 근데 그게 되게 행복해. 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행복감. 그리고 또 내 집 마련도 내가 꼭 굳이 강남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어디든 조그마한 집 마련할 수 있잖아. 그런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울타리가 생기는 거. 그리고 이 울타리를 향해서 내가 노력하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혼이 이래서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까 대표님께서 내 집 마련이 장점이라고 했는데 대표님 좋은 데 살잖아요. 저는 월세 살아요. 대부분의 네. 우리 직장인들은 경기도 외곽으로 빠지거나 그래야 돼. 네. 좋은 데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결혼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요. 저도 원래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쪽으로 이제 지금 온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저도 아직 제 집 마련을 못한 상태거든요. 되게 힘들어요, 집 마련하기. 그치만 그런 성취감이 있어요.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언제까지는 내가 집을 마련해서 살아야겠다. 그래서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거고. 근데 만약에 혼자 살았으면 난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. 혼자 내 집 마련하려면 사실 되게 은행 대출도 안 나고 힘들잖아. 결혼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신혼부부 대출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보시면 내가 혼자일 때보다는 그래도 또 땡길 수 있는 돈들이 조금 많아지기 때문에.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혼자 살 때는 내가 일을 안 하면 나는 이제 끝나. 근데 이제 남편이 있어.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하고 잠시 쉬는 기간에 또 옆에서 벌어주잖아. 남자도 마찬가지죠.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안정감이 또 있는 거지. 이거 진짜 무시 못해요. 진짜 커요. 그래서 특히나 여자분들이 좀 결혼을 좀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도 있어요. 세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. 동기부여요? 지금 우리 PD님도 아이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뭐 동기부여 막 엄청 되지 않아?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 아이랑 내 와이프가 다 죽겠구나. 그죠.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하게 돼. 4배를 요새 더 하는 걸로 알고 최근에 있는데. 민거 맞았어. 근데 그게 어때요? 힘들지만 막 불행해? 불행하진 않아요. 힘들지만 행복해요. 진짜죠? 네. 거기에서 오는 동기부여. 사람이 이 동기부여가 있어야 또 사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? 마지막 4번째예요. 출산으로 인해 아이를 낳는 즐거움. 아니 그게 여자 입에서 많이 나올 수 있나요? 네. 왜냐면 여자는 출산을 하면 워킹맘이 되고 너무 힘들지. 솔직히 저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 이런 얘기 여자들이 하면 무슨 X 같은 소리야 했어요. 근데 아기를 낳고 길러보니 이거는 정말 또 다른 세상이야.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. 그리고 기르면 기를수록 너무 예뻐요. 그래서 또 낳고 싶어요. 너무 힘들어서 아이 이제 그만 낳고 싶어요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지만 아니야 난 또 낳고 싶어 하시는 여자들이 있더라고요. 막 셋째까지 낳고 있어요.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못 알아들을 거야.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거예요. 이 세상에 나랑 닮은 애가 또 하나 옆에 있는 거야. 얼마나 예쁘겠어. 우리 집에서 강아지만 길러도 어때요? 너무 예쁘잖아. 근데 나의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봐. 나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. 근데 그 아이의 입에서 엄마, 아빠, 사랑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. 그 가슴 벅차오름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. 그건 제가 봤을 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무진장 많아요. 아까 우리 PD님도 얘기하잖아. 동기부여. 아이가 없었으면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또 느낌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는 느낌이에요. 한마디로. 제가 오늘은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결혼정보회사 대표가 아닌 그냥 대한민국의 결혼을 한 유부녀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. 요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혼주의자들,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물론 존중합니다. 저도 결혼 생활이 사실 100% 다 만족하지 못해요. 70% 정도? 나머지 30%는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뭐 진짜 살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한 번은 살아보고 그리고 결혼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입니다. 결혼을 해본 사람으로서 오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. 혹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 결혼 참 잘했다. 그래서 한방 언니의 말에 공감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즐거운 결혼 생활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